헝가리 유람선 침몰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사망자가 벌써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실종된 분들 제발 전원이 구조되기를 바라면서 외교 당국도 만전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을지 태극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당을 겨냥해서 기본 상식 등을 운운했습니다. 오늘날 최전방 야당 공격수는 문재인 대통령이신 것 같습니다. 을지 태극 훈련 중에 야당 공격을 한 줄 끼워 넣었습니다. 경제, 안보, 민생 무엇 하나 제대로 안 되니 이제 야당과의 전쟁으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이슈를 끌어보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이 정권이야말로 기본과 상식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인사를 보십시오. 한마디로 내가 하면 검증, 남이 하면 흠집내기입니다. 이 세상을 오직 친문과 반문으로 나눠서 보는 반쪽짜리 시각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구끼리 인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믿을 사람은 식구밖에 없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기밀 유출 프레임도 역시 이중잣대의 결정체입니다. 청와대 캐비넷 뒤져서 정치 보복하는 것으로 시작한 정권입니다. 정권 출범 후 지난 2년 내내 과거를 들쑤시기 위해서 온갖 기밀을 공개했습니다. 기밀 유출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 내가 하면 폭로, 남이 하면 유출인 것입니다. 내가 하면 적폐청산, 남이 하면 정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당 공격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최전선에 나선 이유는 서훈, 양정철 선거 공작, 서양 선거 공작 의혹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관건 선거 의혹을 무마하고 국민의 관심과 분노를 한국당에 돌리기 위한 그러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서훈, 양정철 두 원장의 만남에 대해서는 이 모임이 성립되게 된 경위, 그리고 택시비 대납 경위 등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택시비 대납 부분에 대해서도 이 식당 주인의 말씀과 양정철 원장의 변명이 다릅니다. 또 동석한 기자를 비롯해서 모두 현금으로 음식값을 냈다고 합니다. 현금 영수증 끊어서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자가 동석했으니 어떤 총선 이야기가 오고 갔겠냐고 양정철 원장이 반박합니다. 기자도 하루아침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령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변명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을 잡자마자 국정원을 마비시키면서 내건 구호, 바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내가 하면 사적 모임, 남이 하면 선거 개입입니다. 국정원장과 여당 실세의 미래마저도 내가 하면 괜찮다는 식으로 뭉개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서훈 국정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정원장 사퇴하기 전에 최소한 청와대의 감찰이라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당의 국정원 관건 선거 개입 의혹 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청와대를 방문해서 국정원장임을 포기하고 여당 정보원장을 자처한 서훈 원장에 대한 감찰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WHO의 게임 중독 질병 분류와 관련해서 정부가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게임 문화 정착과
또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을 중재하고 대안을 찾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어제 이낙연 총리의 이런 말씀과 어제 공무원들이 산불 대책회의에 불참한 것은 너무나도 상반됩니다. 원래부터 야당과 행정부처 간의 업무 협의는 회기 비회기를 가리지 않고 통상적으로 해왔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 다음에도 몇 차례 차관 장관을 3개 부처 이상씩 동석시켜서 우리가 활발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여당 모 의원이 여당으로 착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저희는 야당이라도 여당과 같은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히 야당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민심을 전달하고 그리고 민심과 소통하는 것이 바로 정치권이 하는 일이고 그것을 국정에 녹여내게 하는 것, 그것은 야당의 기본적인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회의는 분명히 일부 부처는 차관이 또 일부 부처는 국가장이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일체의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한 전 부사장마저 불참했습니다. 이게 공무원의 뜻이었겠습니까? 결국 청와대가 시킨 일입니다.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왜 공무원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 수 있을까? 야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들 블랙리스트에 올릴 게 뻔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을 지금 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의 문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못난 정권의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 정부 부처에서 자료 안 내놓는 것은 물론이고 각 부처 장관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야당 의원들의 이야기를 반박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반박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야당의 논리에 얼마나 잘 반박하느냐 이런 것을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홍담기 부총리도 얼마 전에 와서 추경 통과시켜달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결국 경제에 관한 야당의 논리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김수현 실장이 마이크 켜진지 모르고 얘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말 안 듣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이거 저는 의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길들이기, 공무원 군기 잡기, 공무원을 정권의 친위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이 정권의 내심이고 그것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휴대폰 사찰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휴대폰 사찰이 분명히 임의 제출을 빙자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저희가 표현한 것처럼 공무원 영원 탈곡기로 휴대폰 사찰을 공무원 영원 탈곡기로 사용하면서 공무원을 드잡고 있습니다. 좌파 포퓰리즘 정권의 저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을 깨기 위해서 입법부,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종국의 관료 조직을 정치 조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공무원의 양심과 소신을 꺾고 대신 이념과 권력에 대한 충성심만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를 향한 정치적 장악 이제 멈추십시오. 결국 국민의 삶 구석구석을 책임져야 될 공무원이 멈추고 민생은 더욱 피폐해질 뿐입니다.